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78배 김만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혼자서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막한 집안에 소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안이 활기가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영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차남 영호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진우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전화가 오면 이런 인사말로 시작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는 그저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그저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 그리고 몇 번의 부동산 투자로 불어난 재산이 상당한 규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만수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때를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연기를 해보기로 한 것이죠. 의사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병실에서 할아버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는 당황하며 아직 검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지만 할아버지의 연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서야 세 아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의무감과 피곤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수가 형식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견딜 만하다. 할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시계를 자꾸 쳐다보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고 진우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변호사 한 명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김만수 선생님, 말씀하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내며 할아버지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의 귀가 쫑긋 서기 시작했습니다. 재산관리라는 단어가 들리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서류인가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게. 할아버지는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게 좀 있어서 말이야. 혹시나 해서 정리해두려고. 모아둔 게요? 영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냥 부동산 몇 채하고 은행 예금 좀. 뭐 그런 거야. 할아버지는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아들들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부터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심했던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세 아들의 병문안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장남 영수는 갑자기 효자가 되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해드릴게요 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차남 영호는 눈물까지 보이며 아버지, 제가 그동안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매일 찾아뵐게요 라고 말하며 효심을 강조했습니다. 막내 진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버지 모시는 건 제가 할게요. 형들은 다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는 마치 가장 다정한 아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연기를 이어가며 자식들의 갑작스럽게 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아닌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아버지가 참 기뻐. 할아버지는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마지막 연극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새 아들을 다시 병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 할아버지의 말에 새 아들은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맞죠. 영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아버지한테 가장 신경 쓴 사람이 누구인데? 나는 사업이 어려워도 아버지께 용돈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영우가 반박했습니다. 아, 정말 웃기네. 형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살림 차리느라 바쁘잖아. 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히 막내인 내가 해야지. 진우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는 서로 욕설까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그동안 아버지께 뭘 해드린 게 있어? 형이야말로 체면만 차리고 실제로는 뭘 했는데? 너희 둘 다 닥쳐. 아버지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과거의 상처와 분노까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여온 형제 간의 갈등, 서로에 대한 불만과 질투가 모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그 모든 광경을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때문에 혈육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다시 불러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 유언장을 공개하겠다. 할아버지의 말에 병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새 아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각자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겠죠. 김만수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김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순간 병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새 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수가 급하게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나의 모든 재산은 그동안 나를 성심껏 돌봐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그분들이 소속된 사회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새 아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진우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이 진짜 맞나요? 혹시 다른 버전은 없나요? 영우가 변호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영수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맞다. 이것이 내 진심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영수는 의자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고 영우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다 고칠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느냐? 그동안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었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찾아보지도 않더니 재산 이야기만 나오자 갑자기 효자가 되었지. 심지어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 너희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새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달랐다. 그분들은 나를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다. 내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셨다. 그래서 내 재산은 그분들에게 간다. 분노와 절망에 빠진 아들들을 뒤로 한 채 김만수 할아버지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도 벗어던지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져났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가볍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새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병든 척 연기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요. 유언장을 다시 써두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너희가 변할 수 있다면 진작에 변했어야 했다. 재산 때문에 변하는 마음은 진심이 아니다. 그렇게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깊은 교훈과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소홀히 대하면서도 정작 이익이 걸린 순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현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 김만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록 씁쓸한 결말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김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